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 특집 준비했습니다. SBS 드라마의 낭만 닥터 김사부가 있다면 SBS 보도국엔 전직 낭만 닥터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바쁜 분이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우리 이정자님이 기자님 요즘 정말 바쁘시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꼭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또 건강 걱정하는 문자도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조동찬 기자님 검색해 보니까 일단 저도 아까 왜 잘생겼다 그랬냐면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잘생기셨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자주 봤더라고요. 오며 가며 딱 네. 보자마자 나 이 기자님 알아 그랬는데 보도국에는 2008년에 입사하셨던 걸로 나오던데 네. 그럼 그 전에는 진짜 혹시 그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 그 surgeon? 그러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님은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시고요. 제 전공은 신경외과입니다. 오, 예. 외과지만 또 다른 신경, 네. 머리 쪽 이쪽으로 예, 뇌, 그다음에 뉴랄러지. 예, 뉴로 서저리라고 합니다. 예. 가만히 있을까? 어디서 뭐 듣긴 왜 신경외과고 밑에 뭐 있잖아요. 네, 뉴럴러지는 이제 신경과, 신경내과적인 질환을 하고 저희는 이제 수술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뇌종양, 뭐 뇌출혈, 그다음에 뭐 경추 추간판 디스크,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루는 그런. 맞습니다. 예.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죠, 그죠? 네. 봤는데 좀 네. 덜 봐가지고. 근데 이제 전염병 관련 취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네, 제가 2008년에 입사했는데 2009년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죠. 그때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게 11년 전입니다. 네, 그게 저의 첫 감염병 보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메르스 사태 있었죠. 네. 그때가 저의 두 번째 이 감염병 보도였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네. 세 번째라서 조금은 수월하고 뭐 익숙하고 잘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어려웠고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요. 취재 현장마다 뭐 좌충우돌해서 지금도 계속 그 전문가들과 묻고 자문하고 그렇게 여전히 어렵게 취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 계시군요. 그러면 그 전과 비교해서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2003년 4년에 사스,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가 네. 두 번째였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전염력이 제일 셌던 게 사스였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것의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전파력, 속도가 측량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전파 속도는 가히 한 사스에 비해서도 한 대여섯 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군요. 예. 치사율 그리고 뭐 이런 중증도는 메르스 사스에 비해서 매우 낮으나 네. 하지만 전염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염력이 크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사율이 낮다고만 해서 우리가 방심할 그런 감염병은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사실 지난주 확진자 수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월요일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기자님. 네, 오늘 상황은 이따 10시 정도에 질병관리본부가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텐데 네. 어제 5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603명이고요. 사망자가 6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지자체에서 발표한 확진자들을 보면 오늘도 적어도 몇십 명이 될 것 같고요. 네. 1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통계는 10시 정도에 나오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까지는 600명이 넘었고요. 이 증가 속도는 현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네. 함부로 안심할 수 없는 낙관이나 희망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숫자가 됐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뭐 지자체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역 사회 감염도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온 환자들을 되게 감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환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밀접 접촉했던 환자들만 관리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겠다. 네. 그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특수한 그런
어떤 클러스터 군집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나 네. 그것 못지않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어도 지역사회 감염의 본격적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모아봤는데 먼저 2968번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자님, 공항이나 극장,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데도 많은데 이번에는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4명 중 1명꼴, 3명 중 1명꼴이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왜 교회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서 환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되는데 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환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되는 의무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은 네. 교회의 환기 시스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네. 모든 감염병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파력이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게 된다면 꼭 개인 위생 수칙 지키셔야겠고 지금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도 얘기했는데 위생 수칙을 살짝 얘기를 하셨습니다.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같은 걸 좀 알려주신다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자주 씻는 뭐 것이고요. 30초 30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건 어떤 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써야 되느냐. 내가 재채기나 기침 증세가 있는 분입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이제 노약자 그리고 임신 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겠고 네. 그리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대중이 많이 모여 있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시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도 볼게요. 김순영 씨가 검사가 필요 없었는데도 단순히 불안해서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 간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어떤 경우에 가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중국을 다녀오셨거나 혹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감염 국가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혹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선별진료소를 가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누가 선별진료소를 가야 하는지 지금은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증세가 있다면 우선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 근데 지금 부산과 서울 경기 지역의 추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악화되는 순서를 봐서, 그러니까 추세를 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일단 1339나 보건소에 물어본 후에 내가 선별진료소 대상이 되느냐를 먼저 확인한 후에 선별진료소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8092번님은 오늘부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들어가는 간호사입니다. 퇴근 후 가족들 보기가 왠지 걱정이지만 코로나를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철가루들 모두 힘내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진 신고 꼭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2995님이 혹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으실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특징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활동력은 떨어집니다만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적 특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에 어떻게 기대서 어떤 우리가 어떤 방역 대책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개인 위생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일 것 같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의 특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인간의 활동성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반드시 바이러스의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에 어떤
방점을 두고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좋은 대책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전에 근데 뭐 말씀 잘하는 말 많이 듣겠지만 아니 근데 원고 한 번 안 보시고 어떻게 제 눈만 보고 계속 이렇게 너무 잘하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뭐 오늘 이거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려고 했는데 네. 저희 기자들은 매일 아침에 이제 그렇죠. 조간들과 저희 네. SBS 뉴스의 독자들의 반응을 보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저도 조금 엄중한 마음으로 네.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도움이 됐고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코로나19 질문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계속 해주세요. 김건영 씨가 저도 사실 좀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기자님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는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치료제가 없으면 어떤 약으로 치료 예방 중인가요? 네, 백신 치료제 지금 개발하려고 연구진들이 네. 매우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왜 에이즈 치료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닿는 부위나 혹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부위를 억제하는데 그 부위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슷하거나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비슷하다 한 부분이 있으면 약도 똑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간암 치료제가 뭐 신장암 치료제에 쓸 수 있고 위암 치료제에 쓸 수 있는 거가 비슷한 원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 외에도 다양한 연구팀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백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고 국내 연구팀도 연구를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취재가 되고 네. 있는데 아무튼 근데 백신은 나오더라도 시간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군요. 무엇이 더 급하냐면 치료제가 좀 더 급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김건영 씨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또 손재남 씨 거 볼게요. 뉴스 보니까 대소변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단 말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지 공중 화장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더 궁금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변에서도 검출됐고 대변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변 소변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대변 소변을 통한 감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바이러스가 감염되려면 적은 양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객담 우리 이제 이 침방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양과 대소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양을 비교해 보면 대소변이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변과 소변에서 감염되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사례를 보면 그 왜 대변 감염이 이렇게 이제 화두가 됐냐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환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농도가 오래오래 쌓여서 높은 농도로 유지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처럼 환기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대소변 감염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와, 환기 시스템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할지 요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당분간 환자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감기 안 걸리도록 생활하면 됩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독감 안 걸리도록 생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방어책인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위생, 손 잘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기침 예절이죠. 기침 예절은 옷이나 소매로 가리는 건 차선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마스크 그리고 손수건 그리고 휴지로 가리고 재채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을 때 옷소매로 가리는 겁니다. 네, 차선책이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것, 건강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939번님이 기자님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져요. 적어도 철파인 가족은 개인위생 마스크 잘하겠죠. 모두 힘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생방송이지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특집으로 모셔도 될까요? 예, 영광입니다. 네, 제 개인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